설마 했던 1,000명이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자 이틀 연속 최다 기록입니다.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리 두기 단계는 마지막 3단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점이 문을 닫아야 되고 10명 이상 모일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 확산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면서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불가피하다면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030명.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에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였던 2월 29일에 909명을 100명 이상 뛰어넘으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에선 서울 중구 전력공사 고객센터와 관련해 15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교회, 요양원, 음식점 등 전방위로 번지면서 7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216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검사 건수에 대비한 확진자의 비율인 양성률도 4.16%로 어제 2.46%에 비해 크게 올라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다가도 방역 강화 조치로 확산세가 꺾이던 지난 1, 2차 유행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개월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금이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중대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중대본에서는 그 경우까지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대응을 집중하여 코로나 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전면 봉쇄에 준하는 3단계가 실시될 경우에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일단 2.5단계의 효과를 며칠 더 지켜보되 언제든 3단계로 올릴 수 있는 준비 태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일상생활 전반이 마비되는 걸 각오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독서실과 미용실, 백화점 등 제한적으로 문을 연 시설들도 일괄 폐쇄되고 국공립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10명 이상은 전면 금지, 등교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바뀌고 대면 예배는 물론 스포츠 경기도 모두 금지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필수 인력을 뺀 전원이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 전국 13만 개로 추산되는 영업 중단 시설이 곧바로 50만 개로 늘어납니다. 민생 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지만 당장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계 올렸는데 국민들 거기서 가능한 데만 다니지 이래버리면 더 중요한 건 국민들 동참 안 해버리면 100단계로 올려도 아무 성과가 없어요. 정부는 우선 이번 주 초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좀 더 지켜볼 계획입니다. 동시에 언제든 3단계로 올릴 수 있도록 내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부는 작은 모임과 가족 만남도 위험하다며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마스크를 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선 내일부터 진단검사가 대폭 쉬워집니다. 150여 곳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미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에 지금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
네,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뒤에 있는 게 임시 선별 진료소인가요?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란 천막이 바로 서울시가 오늘 새벽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이런 임시진료소가 150곳 설치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3주간을 코로나19 집중 검사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진단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무증상, 잠복 상태의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 감염고리를 끊자는 계획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 와서 이 휴대전화 번호만 제시하면 누구나 검사를 익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PCR 검사법에 더해서 타액검사, 신속 항원검사 이렇게 두 가지 검사법이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훨씬 많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확진이 되고도 병상이 없어서 집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정부가 다양한 병상을 7,000개 정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병상 확보를 미리미리 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먼저 13개 정도 남은 중환자 병상을 287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외에 민간 의료기관 2곳을 통해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감염병 전담 병상 2,000여 개,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병상 4,900여 개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매일 1,000명씩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서 기존 병상까지 합쳐 모두 10,000개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도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병상뿐 아니라 의료 인력도 늘어납니다.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같은 공공의료 인력 280명을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모집한 개원이 550여 명도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요. 간호사 493명, 임상병리사 180명도 치료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긴급 동원해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계획대로 병상도 의료 인력도 빨리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움츠러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인데 오늘 휴일 도심은 적막한 분위기였습니다. 마트엔 거리두기 3단계를 대비해 미리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지만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합니다. 가게마다 할인 행사 전단을 붙였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형 가게도 텅텅 비었고 아예 불 꺼진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식당 역시 점심시간인데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대목이어야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다 문 닫은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나와봤자 월세도 못 내고 그러니까. 자선 냄비도 모금이 전 같지 않습니다. 이동인구가 많아야 모금이 많이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연말 모임들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연말 했던 거 다 없어지고 사적 모임도 없어지고 모임 했다가 뭐 걸리면 조금 약간 눈치 받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대형마트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이 모두 문을 닫는 3단계 격상을 대비해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보름치 본 것 같아요. 3단계 되면 집에 꼼짝하고 있어야 되니까. 봄국거리 좀 샀고요. 다시 멸치 좀 샀고 그리고 지금 주방 세제하고 세탁 세제가 떨어져서 당장 쓸 게 없어가지고 오늘 벼르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 수도권의 교회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안 좌석은 텅텅 비었고 교인들은 집에서 예배를 보는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교회 예배 후 같이 점심을 먹은 4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산에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40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충남 당진. 31명이 같은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오전 예배를 보고 40여 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걸로 추정됩니다. 종교 행사는 하더라도 단체로 모임이나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방역 규칙을 어긴 겁니다. 기존 종교단체와 지역교회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현장 방역수칙 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미 47명의 확진자가 나온 달성군 교회 관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에 교직원과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까지 있어 관련 학교와 교회 10여 곳에서 추가 감염자 발생이 우려됩니다. 다수가 또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이 가족들 중에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들로 인한 또 2차적인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부산에선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주말 동안에만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건물 통째로 격리 조치 중인 인창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가 88명으로 늘었고 성심 요양병원에서도 지금까지 29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첫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교도소에서도 수용자와 직원 등 2,500명이 검사를 받고 접촉자를 격리했지만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사흘 연속 2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강릉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전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2.5단계로 올렸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시민 검사라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가 열렸던 강릉 아레나의 주차장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 진료소로 바뀌었습니다. 검체 채취를 위해 10동의 텐트가 설치됐고 차량이 하나둘씩 텐트 앞에 들어와 멈춥니다. 자동차 안에서 문진부터 발열 체크,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진료소입니다. 혀 내밀지 마시고 그냥 아 해보세요. 아 소리 예 됐습니다. 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전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4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어느 시민이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꼭 받아서 빨리 조기에 차단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도입한 건 강릉시가 처음입니다.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문화원의 기타 강습과 목욕탕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과 나흘 만에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미 2.5단계로 격상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반격의 D-Day가 시작됐다. 미국 백악관의 백신 개발 등을 담당해온 초고속 작전팀의 책임자가 코로나19 백신의 본격 수송 작전이 시작됐다며 한 말입니다. 미국은 이르면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백신이 반격에 성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용기에 포장돼 임시 보관 장소로 옮겨집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의 미국 내 본격 이송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은 미국 미시간주 화이자 본사와 위스콘신주 보관시설을 출발해 월요일부터 사흘에 걸쳐 미국 전역에 지정된 의료기관 636곳에 배송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안된 용기와 운송 장비가 쓰입니다. 운송 트럭들의 위치와 온도는 분 단위로 추적됩니다. 이번 공급량은 290만의 분량으로 이르면 내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접종될 예정입니다. 백신 개발 등을 조율해온 백악관 초고속 작전팀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반격의 D-Day가 왔다고 반겼습니다. D-Day was the beginning of the end, and that's where we are today. We are going to distribute safely. 금요일 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 다음 날 바로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 자문위가 화이자 백신을 16살 이상에게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과거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사람은 접종한 뒤 의료진이 30분간 상태를 살피도록 권고했는데 심각한 알레르기 이력이 아니라면 접종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권고안에 대한 CDC의 최종 승인이 나면 주요 행정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The available safety and effectiveness data support the authorization of the Pfizer-BioNTech vaccine because the vaccine's known and potential benefits outweigh its known and potential risks. 백악관은 올해 말까지 2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 속도. 미국에선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 수는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집단 면역 상태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70-8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해도 내년 여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장기화될 전망이었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이 나흘째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에 나섰는데요. 국회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까? 네,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조금 전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을 끝으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토론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여당, 또 코로나를 핑계로 입을 막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야당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건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혹은 무제한 토론인데 180석의 힘으로 그 입조차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곧 본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찬반 투표가 시작될 텐데요.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를 하다가 투표가 시작되면 퇴장할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조건은 최소 180표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면 이변 없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법 개정안은 잠시 후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마지막 쟁점 법안인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신청을 해서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도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역시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밤 표결을 통한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공사장 가림막이 쓰러져 주차된 차량 석 대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오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상가 철거 현장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가림막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도로 한켠에 서 있던 차량들은 휘어진 철골에 깔려 부서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슨 소리가 나와서 나와봤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길가에 주차된 차량 석 대가 파손되고 일대 도로 통행이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가림막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 아래로 떨어진 시내버스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운행 중 눈길에 미끄러진 건데 운전기사 65살 이모 씨 등 2명이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전 내내 대설주의보가 발령됐던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서는 눈길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부근에서는 승합차가 넘어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를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구조했습니다. 바다 위를 표류하던 다이버를 해경이 밧줄로 끌어올립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4명이 표류하는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오후 1시 20분쯤 거진항 방파제에 인근 해상에서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이버 업체 대표가 파도에 내리는 눈 때문에 물 밖으로 나온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해경에 신고했고 해경이 30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시가총액 47조 원의 거대한 IT 공룡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고발합니다.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편집이 보수 언론 쪽으로 심각하게 편중돼 있다는 사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여드립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에선 여자부 절대 1강 흥국생명이 개막 10연승 뒤 2연패에 빠졌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공백이 컸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외국인 선수 루시아의 부상에 주포 이재영이 고열로, 세터 이다영은 격리 조치로 빠져 부전 3명이 결장한 흥국생명.
있는 선수로 버티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또 있는 선수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한계는 너무 뚜렷했습니다. 김연경 혼자 공격을 책임지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김연경은 21점을 뽑으며 배구 여제다운 실력을 발휘했지만 23대 23까지 맞섰던 1세트부터 듀스 접전을 펼쳤던 2세트, 그리고 3세트에서도 흥국생명은 번번이 마지막에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트 스코어 3대0 완패. 개막 10연승을 달리다가 지난주 맞수 GS칼텍스의 일격을 당한 뒤 도로공사한테도 지면서 처음으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남자부에선 OK저축은행이 풀세트 접전 끝에 삼성화재를 꺾고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최하위 삼성화재는 팀 최다 타이인 7연패에 빠졌습니다. 어제 시즌 첫 연패를 당한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은 농담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화제를 모았습니다. 연패에 빠진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오늘 강원도 인제의 한 계곡물에 입수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인삼공사가 공동 1위였던 KCC를 물리치고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인삼공사는 더블-더블을 기록한 윌리엄스와 22득점 8도움을 기록한 가드 이재도의 활약, 그리고 경기 막판에 터진 문성곤의 결정적인 3점포로 KCC를 83대 79로 물리쳤습니다. 5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오른 인삼공사는 올 시즌 첫 전구단 상대 승리팀이 됐습니다. 삼성은 현대모비스를 한 점 차로 꺾고 공동 7위가 됐습니다. 첫눈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듯 오늘 눈다운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는 제보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강원도 원주는 이처럼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쌓였고요. 경북 문경도 마당 앞 장독대에 이처럼 눈이 소복히 내려앉아 설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눈구름은 대부분 빠져나갔는데 대신 강력 한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질 텐데요. 내일 출근길에는 강원도 철원이 영하 15도, 서울도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며 눈구름도 만들어내겠습니다. 모레까지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 최고 20cm,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방으로도 2에서 최고 10cm까지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내륙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 선에 머물러 내내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는 앞으로 사나흘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이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을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기회 꼭 잡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